이번에는 잠깐 쉬어가는 과정을 거쳐볼까요? 일단 보내기 전에 우리가 만든 게 어, 지금 블록체인 노드에서 만들었는데 블록체인 노드도 보내는 사람 주소, 뭐 받는 사람 주소, 어마운트 이렇게 보내고 원래 서버에서도 보내죠. 원래 서버에서도 원래.점 파이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트랜잭션 같은 거를. 근데 주소가 필요한데 우리 주소를 만드는 거는 어디에서 만들어 놨죠? 여기서 만들어 놨죠. 월렛이라는 지갑에서 회원 가입할 때 블록체인 주소하고 그다음에 뭐죠? 퍼블릭 키, 뭐 블록체인 어드레스, 지갑 주소죠. 지갑 주소 만드는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제로 만들지 않았죠.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샌드 하기 전에 보내는 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원래 서버에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월렛 어드레스. 블록체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마세요. 어드레스는 월렛 어드레스랑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생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회원 가입할 때. 그 회원 가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처음 진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테니까 거래를 하려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만들어 주질 않았죠. 그걸 만들어 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월렛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프로퍼티로 세 개의 프로퍼티 그가 있으니까 얘로 호출해 얘 이름만 호출하면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즈코인에 가보면 뭐 회원가입 로그인 다 돼 있고 로그인 하기 전에 우리 회원가입할 때 폼을 껍데기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이 정보가 어디로 날라오는 거예요? 처음 회원가입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서 하겠죠. 여기 한번 지워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딱 들어갔더니 원래 서버에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거죠. 회원 가입하세요. 이렇게 그 뭐 쭉쭉쭉 이렇게 써 있어. 뭐 이렇게 뭐 필요한 정보 넣으세요 하고 제출하기 딱 누르면 이 정보가 여기로 가죠. 그럼 여기로 가면 해당되는 정보를 일단 저장을 하죠. DB에 DB 데이터베이스에 쭉쭉쭉 저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장 안 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뭐를 안 했는지. 이거를 뷰에 월렛 얘가 헷갈리니까 좀 정신없네요. 좀 감추고 원래 서버에 뷰에서 처리를 했었죠. 여기 뷰스에 얼스 뷰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하고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 껍데기 만들 때 챕터 5에서 그냥 임의의 문자열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원래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커멘트로 해제하면 되죠. 원래이 여기 있죠.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원래 서버 이번 챕터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생성하면 되겠죠. 생성하면 이 이닛이 실행되면서 지가 자동으로 쭉 세 개를 집어넣겠죠. 그럼 얘를 쓰려면 노란 밑줄이 거져 있는 거 보니까 not defined 임포트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이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서 월렛에서 하는 거니까 밑에다 할까요? 그냥 from 월렛 새 어디에 있죠? 월렛에
월렛에 있죠. from 월렛에 임포트 월렛에 점 월렛 임포트 월렛 예죠. 이름이 이렇게 해지면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해 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오면은 얘가 객체를 생성해서 요 변수 이름으로 담고 있을 텐데, 생성할 때 이닛이 자동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얘 generate 해서 쭉쭉쭉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아무거나 안 넣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월렛에 get 블록체인 어드레스, get private key 있죠. get private key, public key, 블록체인 어드레스 있으니까 private key는 private key 이렇게 해주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ublic key는 월렛에 좀 찍고 public key 하면 들어갈 테고, 블록체인 어드레스는 월렛에 블록체인 어드레스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러면 회원가입하면 되겠죠. 지금 DB에 어떻게 들어있나 볼까요? DB. 그래서 유저에 가보면 좀 약간 좀 거시기 하죠. 이렇게 문자별로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삭제하고 기존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삭제를 해볼게요. 딜리트 해서 커밋. 되게 편하죠. 전 이런 거 좋아요. 전 DB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지워버려. 커밋. 다 지워진 거죠. 그러면 지금 서버가 작동되고, 원래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원래 서버니까 로그인 아니고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비밀번호, 이름은 교수님, 노기섭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010-1234-5678, 이메일은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거죠. 메인 뷰로. 어스 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요 폼에서 가져와서 포스트로 왔으니까 검사하고 통과하면 아이디 있는지 없는지 패스워드 강도 확인하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죠.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 객체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필요한 정보 3개 담아줄 겁니다. 커밋하고 로그인 페이지로 만약에 잘 됐다면 이동하겠죠. 잘 돼야 될 텐데 제출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여러분도 눌러보세요. 클릭. 회원가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해 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패스워드 툭 해서, 원래 이거 다 지워야 되죠. 이거 안 지우면 해커한테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쭉 보면은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크게 넓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 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퍼블릭 키는 좀 더 길겠죠. K하고 KP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어드레스도 잘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한테 보낼 거니까 제가 사용자를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1. 비밀번호는 이거 보는 사람은 지겨운데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막 입력해보고 하면 재밌습니다. 테스트 1 010 아무거나 넣는 거죠. 9876 5432. 메일은 이메일 @ example.com. 이렇게 하면은 여기 생기겠죠. 옆에 잘 처리가 됐다면 제출하기, 회원가입에 성공하셨습니다 하면 DB에 넣었죠. 테스트 1. 테스트 2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2. 비밀번호는
이거 비밀번호 짓는 것도 힘들어. 테스트 2 010 7777 8888. 그래서 아무거나 써가지고 넣어보면 성공하면 여기 생기겠죠. 제출하기. 성공했으니까 여기 생기겠네. 테스트 2 계정이.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제 보내는 걸 만들면 되죠. 저기로 보내야 되니까, 블록체인 서버로 이 정보가 있으니까 보낼 수가 있죠. 어디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로그인을 하겠죠. 성공하면 로그인에 좀 전에 만든 거로 제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임시로 만든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성공하고 이체하기를 누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코인 수량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죠. 이체할 수량 뭐 5코인, 내 비밀키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비밀키가 프라이빗 키니까 여기 있죠. 요거 복사,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카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 단추 누르면 지가 알아서 복사를 해줍니다. 카피. 그래서 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공개키 퍼블릭 키 있죠. 내 공개키 길죠. 카피 누르고 나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은 내가 나한테 보내도 되지만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죠. 테스트 2 계정으로 보내볼까요? 이렇게 해서 카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여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체하면은 이게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 정보 퍼블릭 키, 이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죠. 그렇겠죠? 요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내 키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처리해 줄 거고, 받을 사람 지가 공개키 보내고. 비밀키는 왜 필요해요? 비밀키는 왜 필요하냐면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보내줬을 때 얘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받는 거를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리퀘스트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리퀘스트 모드를 가지고 보내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내 코인 수량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체 수량, 본인 비밀키, 공개키, 받을 사람 돼 있는데 원래 보내는 사람 주소도 있어야 되죠. 보내는 사람 주소 포함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처리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좀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코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코딩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하시면 요 사용자들이 퍼블릭 회원 가입을 하면 월렛 거래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블록체인 어드레스 얘를 만들었는데 얘는 원래 서버에 저장하면 안 되죠. 저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장하시려면 해시로 해서 서버 관리자들이 봐도 모르게 비밀번호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하실 수는 있어요. 사용자 동의 없고.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저장을 했거든요. 그냥 일반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회원 가입한 사람들 거 프라이빗 키를 다 내가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장하지 않고 제이슨으로 리턴해서 이거 적으셨으니까 어딘가에 반드시 기록해 놓고 잊어먹지 마세요 한 다음에 나는 저장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냥 구현할 때 이거를 계속 쓸 거라서 임시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이거를 저장하지 않는 것 내지는 그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거, 이 서버 이 DB 자체가 털릴 수도 있잖아요. 요 서버 관리자가 착한 사람이라 내가 프라이빗 키를 알아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털릴 수가 있어요.
해커한테. 그러면 완전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실습을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저장해서 편의상 저장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되면 시간이 되면은 그 저장 안 하거나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갈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쭉 정보를 넣겠죠. 정보를 넣어서 제가 써볼까요? 회원가입 끝나고 이체 페이지로 온 거죠. 여기 요거 지금 했죠. 오스뷰 만들었죠. 요거 오스뷰 만들었으니까 요거 두 개만 들어간 거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해서. 그러면 회원 가입이 되면 들어와서 이체하기 클릭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넣는데, 실제로 보내줘야 될 거는 저거가 있는 거죠. 요거 퍼블릭 키를 내 퍼블릭 키를 보내야 되죠. 내 그 UI 껍데기에는 내 퍼블릭 키를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어디서 줄 거냐면 이 정보를 요 템플릿에서 줄 겁니다. transfer.html에서 숨김으로 해서. 왜냐면 퍼블릭 키는 숨김해놔도 노출은 되거든요. 그 페이지 검사하기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해커도 볼 수 있고. 근데 비밀키만 공개가 안 돼. 공개키는 공개돼도 되니까 거기다 한 다음에 요 버튼, 제출하기 버튼 있죠. 요 이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트랜스퍼를 하는 쪽으로, 트랜스퍼를 호출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인 뷰에서 처리할 건 아니고요. 트랜스퍼 뷰를 하나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여기가 오타네요. 지금 보니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트랜스퍼 뷰스를 하나 만들게요. 하나 만들어 별도로 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에서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스 코드로 건너가면 일단 HTML에 한번 만들고, 거기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갈지 만들고, 그러면 어디로 가면은 거기서 처리해서 블록체인 서버로 보내는 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만들어준 것 중에 transfer.html이라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화면인 거죠. 이 화면 껍데기였어요. 근데 우리 보내는 사람 주소도 필요하니까, 보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퍼블릭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넣어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끝에 어딘가에 숨겨서 만들면 되겠죠. 받는 사람 지갑 주소 했으니까 여기를 하나 복사해서 Alt Shift 누른 다음에 화살표 아래쪽. 그러면 얘는 히든, 일단 히든 하면 안 보이거든요. 히든 이렇게 쓰면 안 보입니다. 받을 사람 지갑 주소, 이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레이블 필요 없죠. 레이블 자체가 필요 없어요. 숨김일 거니까. 지우고 인풋 타입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샌드죠. 샌드 보내는 사람, 샌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밸류 값을 그냥 써볼까요? 그냥 빈 값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뭐 메롱 이렇게 써볼까요? 히든 없애고. 그럼 얘를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그럼 메롱이 있죠. 요게 보내는 사람, 내 블록체인 주소를 넣어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히든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히든 이렇게 써주면 안 보여요. 싹 사라집니다. 얘가 이렇게 사라지죠. 없어지죠. 근데 소스 코드에선 보여요. 코드 보기, 페이지 코드 보기 하면 히든으로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보이죠? 메롱.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웹 HTML 렌더링에서 받는 거는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만 받으니까 해커가 볼 수는 없는데, 혹시 해커가 내 비번을 깨고 들어오면 그때는 요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퍼블릭 키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면 내 블록체인 주소를 갖고 싶은 거죠. 예, 퍼블릭 키. 그러면 어떻게 코딩해 주면 될까요? 글로벌로 받으면 돼요. 얘를 트랜스퍼.py가 얘를 리턴해 준 데가 어디죠? 이 HTML을 리턴해 준 데가, 얘를 리턴해 준 데가 트랜스퍼 뷰에서 리턴해 준 겁니다. 여기 딱 보면 트랜스퍼 뷰에서 얘를 리턴해 준 거죠. 트랜스퍼 폼에서 그 개수로 했으니까 폼이 날라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뭔가를, 내 정보를 같이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죠?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스에서 뭘 했냐면,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저거를 해줬죠. 로그인에 성공하면 세션 키를 만들어서, 기억나세요?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로그인 유저 등록하고 여기다가 어디가 있었죠? 글로벌로 넣어줬습니다. 지점 유저에 유저 키를, 현재 로그인한 사람을 글로벌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로그인 돼 있으면 얘에서 트랜스퍼에서 별도로 뭘 리턴을 안 해줘도 여기 HTML에서는 지점 유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메롱 대신에 변수값을 참조할 때는 지점 유저점 여기가 뭐죠? 퍼블릭 키라고 했죠. 퍼블릭 키. 이렇게 하면은 글로벌에 등록된 유저 객체의 퍼블릭 키가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새로 고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든 제가 지웠나요? 보여야 되니까 히든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고침 하면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되는 데만 볼까? 2에 5962 2에 5962 요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 길겠죠. 긴 주소가. 그래서 얘를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쓸데없이 보면 안 되니까 이것 자체를, 이 div 영역, 요 영역을 히든 해줘, 숨겨줘 하면, 다시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죠. 근데 코드 보게 하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send address.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오케이, HTML에서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정보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뭐 퍼블릭 키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금액 다 넣었죠. 내 주소, 뭐는 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이 정보를 취합해서 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블록체인 노드로 요 정보를 보낼 겁니다.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여기 샌드, 거래죠. 샌더, 리시버, 그 다음에 어마운트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니처, 여기에 내 프라이빗 키를 넣어놨죠. 프라이빗 키로 얘 만들어서 요 뷰에서 보낼 수 있게 얘한테 이렇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모자르면 조금 잘라서 하더라도.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를,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스태틱 폴더에 넣어 놓으니까, 스태틱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이미지 폴더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폴더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transfer.js라고 만들까요? new file .js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제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체 클릭하면 정말로 이체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실수로 이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 확인 받는 거를 한번 한 다음에 확인되면 트랜스퍼라는 뷰가 있죠. 여기로 보내고 싶어요. 여기로 보내서 이 뷰의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서 시그니처 만들어 가지고 딕셔너리로 보내게,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코딩하면 되겠죠. 코딩 여기에 HTML 이쪽으로 좀 옮겨 놔 볼까요? 여기 있는 정보도 쓰면 되겠죠. 뭘 할 거냐면, 골뱅이, 이제 문서가 준비되면 시작을 해야 되니까 펑션 그다음에 갖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HTML 문서가 다 로딩 되면 이제 시작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쓰면 돼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얘를 잡아야 되죠. 이체 버튼. 예. 근데 얘를 잡으려면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는데? 그럼 아이디 하나 만들어, 지금 서브밋 얘는 필요 없어서 지울까요?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여기 아이디를 하나 잡아줄게요. 아이디를 뭘로 할까요? 뭐라고 할까? 서브밋 버튼이라고 할까? 서브밋 버튼. 그럼 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셀렉터가. 그러면 셀렉터 나와 달러 쓰고, 아이디를 잡을 때는 샵을 씁니다. 클래스를 잡을 땐 점을 쓰고요. 클래스는 여러 개일 수가 있으니까 샵으로 많이 하죠. 하나를 잡을 때는. 아이디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거 하나 잡습니다. 근데 하나의 페이지에 아이디가 여러 개면 안 되겠죠.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개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잡아요. 잡으면 얘가 잡히겠죠. 그래서 잡았는데 만약에 on에서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은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하는데, 클릭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들. 그럼 펑션 여기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일을 여기 입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뭐 이벤트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2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줄여서 2라고 쓸게요. 요거를 할래요. 요 안에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버튼은 서브밋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촥 저거가 돼요. 원하는 대로 디폴트로 그냥 뭔가 그냥 자동 실행해 버리고 맙니다. 이벤트가 그냥 서브밋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 싶어요. 먼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니까 여기 프리벤트, 다른 일을 추가로 하고 싶으니까 프리벤트 디폴트. 일단 야 잠깐 하지마, 나 할 일 있어. 디폴트 뭔지 모르겠는데 하지마. 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지마. 그런 다음에 let, 그 다음에 컨펌을 할래요. 그래서 진짜로 이체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변수로 뭘 받아야 되겠죠. 디시전을 했다고 해봐요. 컨펌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거가 나옵니다. yes를 누르면 true, 아니오를 누르면 false,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하면 이체 한번 눌러볼까요? 이체 컨펌이 뜰지. 이거를 다 입력하라고 나오네. 입력을 안 했죠. O, A, B, C 이렇게 하고 이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체가 돼버렸네.
아, 여기 인클루드를 안 했네요. 인클루드를. 이체가 막 되고 있었어. 그냥 막 됐을 텐데, 이거 큰일 났네. 얘가 작동하게 해야 되겠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만들었으니까, 요 HTML 파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인클루드를 어딘가에 해줘야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를.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적당하게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할까요? 이 베이스에다 해도 되는데 베이스에다 하면 항상 인클루드가 돼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필요한 데만 인클루드를 합니다. 소스에 지금 스태틱에 있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이름을 뭘로 줬죠? transfer.js 그러면 얘가 인식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새로 고침하고 뭐 0, 뭐 1, A, B, C 이체 하면 정말로 이체 하시겠습니까? 이게 뜨겠죠. 컨펌이 뜨는 거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잘 아시는 분은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라 안 하실 텐데 저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쭉 설명할게요. 잘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확인 누르면 여기에 true가 들어가고요. 취소 누르면 여기 false가 들어갑니다.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취소 누르면 지금 현재 여기에 false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true가 왔다. 진짜로 이체한다고 판단했어. 그럼 if decision이 뭐 true면 뭘 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true일 때만 뭐가 작동하게, 그리고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게.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send string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이 폼 자체를 셀렉트하려 하고 싶어요. 여기 제가 폼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폼이 요 사이에 다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줄이면 간단한 구조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폼을 만든 건데 이 폼을 셀렉트해서 이 폼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문자열로 만들고 싶어요. 쿼리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제이슨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요 네임 값을 여기서 뭐 네임이 어마운트면 어마운트 밸류, 어마운트 이퀄 어마운트는 뭐,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값, 밸류 뭐, 이렇게 딕셔너리,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치면 제이슨이죠. 제이슨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다 그냥 셀렉트해서 써도 돼요. 아이디 값이 다 있으니까 아이디로 다 셀렉트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줘도 되는데 저는 여기는 모든 정보를 다 보낼 거라서 다 하기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폼을 일단 잡아 셀렉트에 달러 써가지고 뭘 잡으려면 달러를 써야 되죠. 그러면 이 폼의 아이디가 트랜스포 폼이니까 컨트롤 C 눌러서 잡에 이거 잡은 다음에 시리얼라이즈라고 쓰면 이렇게 호출하면 이 폼에 있는 정보가 다 사전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AJAX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AJAX, 저는 AJAX를 호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호출되는 내용은 여기 딕셔너리 형태로 집어넣죠. 그래서 URL은 내가 어디로 보낼 거냐면 요 폼 정보를 다 담아서 저기로 보내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트랜스퍼 라는 대로 서버에 트랜스퍼로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트랜스퍼 라우팅이 트랜스퍼로 되어 있는 대로 오는 겁니다. 여기로 올 겁니다. 여기서 받아서 시그니처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죠. 보냈어요. 보냈는데 타입은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정보가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포스트를 굳이 쓰는 이유는 get으로 보내면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포스트로 숨겨서 보낼 거고, 보내는 데이터는 위에서 만들어 놓은 send 스트링이 아니라 send 스트링 맞죠? 보낼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내가 받을 데이터는 JSON으로 받을게요. 얘로 보내서 지금 포스트에서 투도 이렇게 처리해놨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프린트만 하고 끝났는데, 그래서 프린트만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처리한 다음에 리턴 값으로 JSONify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JSON 형태가 날라오게, 딕셔너리가 날라오게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뭐하고 실패했을 때는 뭐하고 이렇게 할 거죠. 만약에 success 했을 때는 실행할 함수 결과가 날라올 테니까 response 라는 이름으로 받고 뭘 하고, 근데 얘가 실패할 수도 있죠. 에러가 날 수도 있죠. 에러, 만약에 에러가 나면 success일 때는 어떻게 하고, 에러가 날 때는 펑션 뭐 에러 값을 담고 오겠죠. 그래서 나는 뭘 할래 이렇게 써준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AJAX 구조 다 이래요. 자, 그러면 성공을 하면 리스폰스에서 저는 이렇게 넘겨주고 싶은 거죠.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스테이터스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리턴해서 리절트 해가지고 딕셔너리로 만들겠죠.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스테이터스는 성공하면 뭐 석세스, 그 다음에 실패하면 fail 이런 식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담아가지고 보내겠죠. 얘를 리절트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처리를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리스폰스가 왔는데 성공했으니까 if 리스폰스에 스테이터스라는 내용을 적겠죠.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석세스다 이렇게 되면 뭘 할 거냐면 알러트 창이 하나 퍽 뜬 다음에 이체에 성공했습니다.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주려고 해요. 이체 성공하면 이게 이체하는 화면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를 통으로 다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얘를 폼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전체를 코인 이체하기, 얘를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안 보이 히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전체를 히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히든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다시 새로 고쳐볼까요? 안 보이죠. 그냥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체 성공했습니다 하고 그냥 딱 없애지게. 그러면 일단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를 통으로 잡아야 되는 뭐 아이디를 하나 줘야 아이디를 줘야 얘가 잡겠죠. 아이디를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얘를 통으로 잡는 아이디를 하나 주면 되겠죠. 아이디에서 폼 에어리어 전체를 다 한 거니까 얘를 잡아서, 프론트가 좀 시간이 걸리죠. 얘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 속성이 있을 건데 속성을 히든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히든을 여기 히든 이렇게 써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애트리뷰트
속성 값을 설정해줘. 그래서 히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얘를 true로 해줘.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석세스 됐으면 성공했어요 한 다음에 얘 감추겠죠. 이체 성공했으니까 입력 칸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석세스 메시지로.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써놓을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영역을 하나 잡아놓고 그 영역에다가 얼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석세스 뭐 메시지 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성공하면 성공일 경우에는 뭐 어마운트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뭐 10코인 이체하라고 보낸 금액이 성공했겠죠. 여기에 이체할 금액 이체 금액 어딨어? 이체 수량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되겠죠. 그럼 어마운트를 써주고 싶은 거예요. 몇 코인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기서 성공한 게 뷰에서 성공한 게 얼마인지. 그러면 요 탭키 위에 있는 백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틱을 두 개 쓰면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쓰고 싶으면 샵 달러 표시하고 여기 중괄호 한 다음에 우리 리스폰스가 날라오죠. 리스폰스에 어마운트 그 다음에 코인 이체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숨겨져 있을 텐데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먼저 처리해 볼까요? 석세스 메시지를 어떻게 제가 처리했는지. 이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거 하는 거를 잠깐 좀 코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기다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이제 숨겨 놓는 거죠. div에서 여기다 뭘 써놓고 싶은 거냐면 로우로 하나 넣을게요. 클래스를 해서 로우 한 줄 더 넣는 거죠. 맨 밑에. 그래서 마진은 위아래 Y축에 3유닛 3단위만큼 넣고 아이디를 석세스 메시지 석세스 뭐라고 썼죠? 대시 치고 있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글자를 넣어주고 싶은 거죠. 성공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이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추가로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체에 성공하면 만약에 여기 히든이라고 넣어주면 폼 에어리얼 히든 이렇게 처리하면 얘가 감춰질 거 아니에요. 이체에 성공했으면 쭉 감춰지겠죠. 그러면 얼마 성공했습니다 한 다음에 두 개를 넣어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추가 이체를 하면은 클릭하면 다시 이체하는 화면이 나오고 아니면 내 지갑으로 이동하게 두 개 메뉴를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그거를 좀 추가로 좀 번거로워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넣으려면 석세스 메시지 말고 여기 아이디를 애프터 뭐 트랜스퍼 이렇게 해볼까요? 트랜스퍼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일단 넣을게요. div로 영역을 하나 나눈 다음에 플러스 로우 해서 마진 Y축 마진을 3유닛 만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H 태그 H3 정도 하면 될까요? 3의 아이디에 얘를 넣어주는 거죠. 석세스 메시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으면 이 폼 감추고 석세스 메시지에 요 글자를 써주는 겁니다. 요 글자를 이렇게 여기에 텍스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코인이체에 성공했습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겠죠. 들어 C에서 붙여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요 값은 템플릿 엔진이 저걸 해주겠죠.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값을 넣어주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요거 빈칸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히든으로 두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iv로 또 영역을 나눠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제가 좀 미안하네.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단추를 2개 달아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 계속 제가 지금 쓰는 거는 그거예요. 부트스트랩 칼럼 스몰 해가지고 A 태그에 제가 좋아하는 단추 있죠. 제가 좋아하는 단추로 클래스로 단추로 설정해 주면 되죠. A 태그지만 난 버튼으로 할래. 버튼 아웃라인 프라이머리 그래서 추가 이체 하실래요? 아니면 홈으로 이동하실래요? 내 지갑으로 이동. 어이 교수님 프론트 다 끝났는데 왜 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프론트긴 한데 그 트랜잭션에 관련된 거라 이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URL은 추가 이체 다시 할래 하면 트랜스포로 보내면 되죠. 얘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서 URL4 쓰면 되죠. URL4 어디로 보낼 거냐면 트랜스포에 요 트랜스포 여기로 보낼 겁니다. 이름 블루프린트 이름은 트랜스포고 함수 이름은 트랜스포. 그럼 얘 시작 화면이 다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갑 홈으로 이동할래요? 그러면 내 지갑으로 가면 되니까 내 지갑은 어디에 있죠? 월렛 뷰에 있나요? 네, 월렛에 마이 월렛 여기로 가면 되겠죠. 얘가 URL4 월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블루프린트에 마이 월렛이라는 함수로 라우팅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을 테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아무거나 제가 메롱 이렇게 해놓고 새로 고침하면 어이구 트랜스포에 트랜스포가 없습니다. 어디 오타가 난 것. 여기 S가 빠진 모양이네요. 트랜스포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 지갑으로 하면 일로 가겠죠. 이렇게 가고 추가 이체하면 추가 이체가 왜 안 나오죠? 잠깐만 안 돌아가네. 아 이게 제가 숨김으로 해놨으니까 안 보이는 거구나. 여기를 아예 숨김으로 해놨으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럼 요거를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이쁘게 이왕 하는 김에 삽질하는 김에 조금 더 해주는 거죠. 나중에 좀 보기 좋을 테니까. 그래서 뭘 해주면 되냐면 코인 이체에 성공했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가 돼 있는 거를 지금 일단은 안 보이게 해놔야 되겠죠. 이체 성공하면 나와야 되니까 히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는 보여야 되겠죠. 폼은 보이게 해놓고 얘는 감추고 그러면 폼은 보이고 얘는 사라지겠죠. 메롱은 이렇게.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했습니다 팝업 뜨고 폼 에어리어 얘 폼은 숨기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에 글자 메롱 대신에 집어넣고 메롱 써놓을까요? 메롱
텍스트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트랜스퍼를 보이게 하면 되겠죠. 히든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컨트롤 C 눌러서 잡아야죠. 셀렉트 해야 되니까 샵 해서 얘 잡은 다음에 어트리뷰트가 있죠.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히든이란 게 혹시 있거든. 폴스로 바꿔줘.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페일로 올 수도 있겠죠. 리턴 할 때 제가 만약에 페일 한 다음에 뭐 내용을 뭘 써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코인을 이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뭐 나디너프 예를 들어서 돈이 충분하지 않아. 야, 너 잔고는 10코인 밖에 없는데 150코인을 이체하려고 하면 이체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요 위에서 투두 할 거에서 이제 잔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건데 요거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내 잔액보다 잔액 내에서 이체할 수 있으면 처리해서 보내고, 아니면 그냥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성공했는데 만약에 if 이렇게 쓰면 되죠.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가 fail이 될 수도 있겠죠. fail하면 fail을 담을 때는 잔액이 부족할 때 저는 fail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면 되겠죠. 리스폰스의 어마운트가 만약에 not enough라고 오면은 그냥 알라트만 남기고 그냥 폴스로 리턴 할게요. 백틱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체하려는 금액이 뭐라고 쓸까? 금액이 잔액보다 커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줄바꿈 한 다음에 백슬래시 n, 그다음에 이체 수량을 확인해 주세요. 애체가 아니죠. 이체 수량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에러 발생했을 때는 뭐랄까요? 이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알라트로 알려주면 되겠죠. 알라트. 이체에 실패했습니다. 유유. 그런 다음에 에러 내용을 그냥 써줄게요. 여기서 뭐가 전달될지 모르는데 그냥 에러 그냥 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만약에 성공하면 이게 성공했습니다 나오고, 요거 폼 가리고 그 다음 할 거 안내해주고, 만약에 이체 통신은 성공했는데 잔액이 부족해 그러면 not enough면 보낼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냥 일단 막 넣어보겠습니다. 뭐 네코인 비밀키 A, B, C, 그 다음에 이체 클릭하면 클릭하는 순간 여기 얘가 뜨겠죠. 이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클릭하면 얘가 작동하는 거죠. 트랜스퍼로 보내겠죠. 트랜스퍼 얘한테 받겠죠. 받으면 포스트로 왔으니까 폼이 다 돼 있다. 그러면 날라갈 거고, 일단 리턴 한번 해볼까요? 리턴을 성공하는 거로 리턴 한번, 제이소니파이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제이소니파이가 어디 있었더라? 제이슨에 있었나요? 제가 확인 한번 볼게요. 옆에 컨닝 한번 하고, 플라스크에서 제공하고 있었죠. 플라스크에 제이소니파이 얘 임포트해서 제이소니파이 해서 리절트, 여기 온 것 중에 데이터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4코인이다 그러면 어마운트로 오겠죠. 그럼 데이터 딕에 석세스로 한번 보내볼게요. 어마운트는 뭐가 되냐면 데이터 딕에 get 어마운트로 잡겠죠. 잡아서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요게 가는 거죠. 리절트가 가면은 얘가 받는 거죠. 만약에 석세스로 오면 받아서 숨기고 성공했습니다 알려주고 요 정보 보여주게. 그럼 여기 어마운트가 여기 들어가서 보이겠죠. 한번 볼까요? 되나? 잘 돼야 될 텐데. 아,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이체 성공했습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얘가 감춰지고 4코인이 성공했습니다. 추가 이체 누르면 얘가 다시 보이고 취소 누르면 여기로 돌아가고.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실패가 오면은 여기서 검증을 하겠죠. 처리를 하면서 잔액을 확인하겠죠. 잔액 확인 코드. 확인 수행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잔액이 이 보내려는 금액보다 잔액이 적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fail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fail 하고 fail은 not enough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죠. 잔액 수행을 했는데 야씨 너 그렇게 보내면 안 돼. 마이너스 코인은 없어 이 세상에. 왜냐하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통장은 아직 없을걸요? 마이너스 통장 없으니까 not enough로 해서 보내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내가 만약에 10코인 9코인을 보냈는데 A, B, C 이렇게 해서 이체하면 하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보내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체 수량 확인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죠. 리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리턴 되면 화면이 그대로 있겠죠. 확인하면 이렇게 그대로.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시 하겠죠. 내 코인 수량을 업데이트 해주든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 거는 뭐죠? 여기는 다 완성이 됐어요. 프론트 보내기야.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여기서 저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시그니처 만들고 작성 생성해서 일단 잔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투두에서 시그니처 생성하고 정보를 만들어야지. 보낼 정보 만들죠. 만들고 만들어서 블록체인 전송하면 되죠. 보낼 정보는 데이터니까 데이터라고 어떻게 해볼까요? 뭐라고 쓰면 되나? 그냥 데이터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면 제이슨 데이터. 그래서 여기 백엔드에서는 딕셔너리로 만들면 되죠. 딕셔너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선 제이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 있죠. 원래 블록체인에서 필요한 거. 블록체인에서 여기에서 받을 거죠. 여기에서 받을 게 send 퍼블릭 키. 얘가 검증하려면 얘 필요하죠. 키. 얘 보내고 땡땡 만들어서 보내고 얘는 보낼 수 있죠. 여기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send 블록체인 어드레스.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뽑아서 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보내면 되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보내고 정보 이렇게 보내겠죠. 일단은 그냥 빈 문자열로 처리해 둘게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 얼마 보낼지
그래서 amount, 예를 들어서 amount는 이해가 되겠죠? 여기. 그냥 쓸까 여기다가 amount 뭐 예를 들어 10 뭐 이렇게 쓰고 일단은 써놓을게요. 이제 개념을 이용하는 게 좀. 그 다음에 시그니처는 여기 시그니처 예 보내면 되죠. 시그니처는 여기서 생성하겠죠. 뭐를? 이 생성하는 걸 호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호출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일단 각각 다 담아서 보내면 되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요거를 할 겁니다. 그럼 보내면 받아서 처리하면 되죠. 처리하는 것까지. 저 지금 강의가 길어졌나요? 1시간이 넘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요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버가 받아서 처리할 검증하기에 필요한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을 어디죠? 여기 있었죠? 요 정보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추가로 더 해준 거죠. HTML에 글로벌 변수로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깔아놨다가 거기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 내 원래 서버에서 처리할 거를 처리해주고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필요한 정보 뭐 시연해주고 끝나면 뭐 잘 됐습니다 이런 거 해줄 거 만든 다음에 원래 서버에서 트랜스퍼라는 뷰를 하나 더 만들었죠.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죠.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까지 왔어요. 그럼 실제로 할 거는 시그니처 생성해서 얘한테 보내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거를 하겠죠. 제 이번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프론트는 작업하다 보면 내용도 별게 없는데 의외로 짜증나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근데 프론트는 좋습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게 막 보여서 좋긴 좋아요. 근데 뭐 A, B, C 이렇게 써놨으면 이제 블록체인 서버에서 받아서 검증할 때 이제 검증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래 검증을 구현하는 그 원래 서버의 프론트 쪽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컨트롤러 백엔드죠. 백엔드에 약간 되는 개념적인 부분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다 구현 쫓아오시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거다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뭐 게임 끝난 거죠. 다 해놨으니까 이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리퀘스트로. 그래서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계속 따라오세요.